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예술의 김홍희와 함께하는 작품 만들기 코너의 김홍희입니다. 이번 달에 연재되실 분은 송영희 작가라고 하는 여성분입니다. 여성 작가께서 작품을 공모하시고 여기에 그럴싸한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송영희 작가의 작품 제목은 여행자의 기억법입니다. 여러분, 여행자 기억법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에 여행을 온 여행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여행자들이 다양한 기억, 추억 이런 걸 쌓아가고 있죠. 그 여행자들이 하는 기억법이 또렷하냐 또렷하냐.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사실상 대단히 편협되고 뇌의 작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왜곡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삭제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편집되어서 새롭게 머릿속에 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라는 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지 않은 기억, 여행자의 기억, 기억하는 법, 이것을 사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송영희 작가는 고민한 것 같아요. 그 작품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여러 장이 15장, 16장 정도가 있는데 우선 사진을 보면요. 사진이 삐딱해요. 수평선이 삐딱 이렇게 바다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물이 고여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풍경사진 찍는 분들이 되게 질색하죠. 이렇게 사진을 삐딱하게 찍어놓으면. 근데 풍경사진은 어떤 피사체가 되어 있는 것을 정면 묘사하거나 하는데 치중한다고 그러면 송영희 작가가 사진을 찍는 태도는 외부 세계가 필요한, 그러니까 피사체가 필요한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묘사나 재현이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을 표현해 줄 피사체가 필요한 거죠. 대단히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대단히 극단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나타나는 피사체가 자신이 느끼는 어떤 것, 어떤 기분 이런 것을 투사해 줄 때 샷터를 끊는 거죠. 그래서 삐딱하거나 수평선이 삐딱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 보면 사진이 흔들려 있잖아요. 흔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사진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꽃밭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이 여성이 이쁘게 찍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한 생각에 갇혀 있지 않다. 어쩌면 넘어서 있다. 어쩌면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흔들려 있고. 이 사진을 보면은 꽃나무가 있고, 구도가 엉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구도도 엉망이고, 또, 노인의 흰머리 뒤로, 직각으로 이렇게 시커먼 선이 지나가고, 사진에서나 그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꽃들은 소생하는 생명이고 봄의 약진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멸해가는 대리로서의 피사체. 극과 극이 지금 한 화면 속에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여행자의 기억법이니까 이 지구촌에 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은유하거나 비유하고 있는 상황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또 읽지는 않고 또 순수하게 꽃이 등장하면서 아름다운 여인의 뒷모습, 까만 머리의 뒷모습이 등장하기도 해요. 극단적인 상황을 배치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같이 유사한 상황을 또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건물 있고 건물 재개발을 하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소시민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땅 주인에게는 되게 소중한 것이지만 이 지나가는 소시민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관심. 일반적인 카메라를 든 아마추어 작가가 이런 사진 찍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송영희는 이 사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다.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분의 뒷모습.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인생의 반은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보고 있으면 왠지 싸하고 짠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이 사진은 서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도가 안 오니까 파도기를 기다리면서 잡밤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른쪽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상황에서 꼭 등장해야 되느냐 생각되어지는 구조물이 하나, 컨테이너 구조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얼씬스럽죠. 화각도 수평수도 삐딱하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행자의 삶의 기억법, 인생의 기억법, 우리들의 기억법, 이것은 편중되고 왜곡되고, 그죠? 편협해지고 이기적으로 바뀐다. 이런 것을, 이렇게 불완전성에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표현하면 이런 사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송영희 작가의 의도라고 오늘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아야지. 그렇게 보지 않고서는 이 사진을 잘 찍었니 못 찍었니 이렇게 논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희 작가가 이렇게 찍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행자의 기억법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제목을 붙임으로써 이런 어떻게 보면 별 볼일은, 저는 별 볼일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지만 통상 이제 아마추어들이 생각할 때 별 볼일 없는 사진이 생명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활용 점점 그죠, 용안에 점을 찍는 마지막 장면을 뭘로 하느냐 하면 그건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제목이 그 사진 전체, 한 장의 사진이 아니고 여러 장 전체를 꿰뚫어주는, 궤를 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좋은 사진에 그에 걸맞는 제목을 붙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노력도 역시 사진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노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진만 열심히 찍고 그런 공부 안 하시면은 찍사 되기 쉽죠. 찍사. 장인인 거죠, 장인.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한 장의 사진에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거든요. 여러분, 좀 비슷비슷한 사진이지만 제목에 따라서 완전히 사진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진의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사진들이 여행자의 기억법이라고 하는 데 따라서 얼마나 생명력을 갖게 되는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관심을 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는 아저씨와 이 소년이 물 떠고 있어요. 물장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바게트에다가 물동이에다가 바닷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장면 지금. 서퍼가 서핑보드를 들고 들어오고. 단단한 허벅지 보십시오. 그죠? 그런데 연관성이 없는 세 사람의 관계가 한 화면에서 조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 참 재밌어요. 이 사진은 화면 파인더를 들여다보면서 되게 겨누어 찍었다 는 생각보다는 되게 지나가는 듯이 스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갖다가 눌러진 것 같아요. 조리개를, 파인더를 들여다보면서 구석구석 바라보면서 구도를 맞추고 해서 찍는 사진보다 이렇게 지나치듯이 이 어떤 샷터를 눌러서 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가슴에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길거리 스냅을 해보면 내가 잘 찍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진보다 이거 언제 찍었지? 그런 경우가 훨씬 사진이 많죠. 자, 봅시다. 다음 사진 넘어가 볼까요? 이 사진은 또 이제 일반적인 사진이라기보다는 이게 일반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그림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림이 된 이유는 흔들렸기 때문에 그림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흔들린다든지 뭐 비틀어진다든지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작가의 촬영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참 잘 찍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많이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투사하는 사진과 외부를 외부에 관심이 있어 찍는 것은요, 다를 거예요. 외부를 찍는 것은 외부의 피사체가 보여주는 것, 그죠? 드러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내면에 있는 것이 어떤 게 바깥으로 드러나야 할 경우는 완전히 특별한 경우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진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고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찍을 때 정밀하게 묘사할 것이냐 아니면 내면을 투사해낼 것이냐에 따라서 촬영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이 사진의 경우는 여러분 통상 학교에서 말하는 흔들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이 내용과는 완벽하게 다른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진의 작업 방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렸기 때문에 사진이거든요. 흔들렸기 때문에 사진. 이게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잘 찍혀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뭐 그죠? 뭐 밭에 뭐 옥수수 밭입니까? 밭에 일하고 있는 어머니 한 분,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게 흔들려 있기 때문에 뭔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스케치, 그죠? 시장바닥에 어물전을 찍은 어물전에 또 햇살이 이게 이제 블로그가 생기잖아요. 생기지 말라고 찍는데 일부러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찍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여러분 세계 사진가 사진사를 움직이는 수많은 사진가들은요 거의 다 스트리트 포토그래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리트 포토그래퍼가 세계의 사진을 움직이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 사람이 세계적인 사진가가 된 경우는 꽤 드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스트리트 포토를 하시되 송영이처럼 자신의 세계, 자신이 정한 주제, 제목, 여행자의 기억법, 그 기억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왜곡되고 편중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 제어적이다. 온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이다. 이런 데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촬영법이 어떤 것이 있고 편집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이 찍는 건 그냥 찍사거든요. 사진 잘 찍는 사람은 장인이에요, 장인. 근데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죠. 창작자가 되는 거예요. 아티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사진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사진은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없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일반적인 미학, 지금까지 우리한테 잠재되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일반적인 미학에서 절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거든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움을 추구하는 몸부림이 이제 사진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송영이의 사진에는. 그래서 이것을 김홍희와 함께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작품 만들기, 사진지스를 코너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까요? 이 꽃, 그죠? 꽃은 생명, 이런 소멸, 죽음, 이런 것이 이제 등치되고, 또 반복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기획법의 불완전성 같은 거를 작품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드러내면서 더불어 편집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죠?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진을 하실 때는 사진과 사진의 제목이 일치해야 된다. 합치하거나 일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단히 수고 같은 게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한데 대체로 그런 고민을 안 하죠. 한 장의 사진을 잘 찍어서 잘 찍기만 하려고 노력하시지 그 사진이 어떤 생명을 불어넣느냐 하는 것은 제목이 주는 힘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여러분 노고나 수고도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사진예술의 김홍희와 작품 만들기, 송영희 작가의 여행자의 기억법을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에 착한 사진은 버려라 검색을 하시면 착한 사진을 버려라 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15장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서 수작을 골라서 송영희 작가처럼 동영상도 만들고 사진예술에 여러분의 사진에 대한 평, 포트폴리오 만들기에 대한 글도 써서 사진예술에도 연재하고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